15년 결혼 생활 동안 평범하게 살아온 39세 김민수에게 3개월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수정이가 갑자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사입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으며 다른 방에서 조용히 통화를 하더니 외출이 잦아졌어요. 의심이 커진 민수는 결국 아내의 통화를 녹음하기로 결심했는데 녹음 파일에서 들린 충격적인 내용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사랑해라는 아내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은 민수는 무릎을 꿇고 말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는데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김민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39세의 민수는 15년째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죠. 아침 7시 기상, 세수, 아침 식사,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일상이었습니다. IT 회사 과장으로 일하는 민수에게 매일은 예측 가능한 하루였어요. 거실로 나오니 아내 수정이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7세의 수정이는 전업주부로 15년간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에 전념해왔죠. 여보, 아침 먹어. 수정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어요. 14세 딸 서연이와 11세 아들 준호가 학교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민수는 처음에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수정이의 화장이 평소보다 진해 보였나? 아니면 새로운 옷을 입었나? 확실하지 않았지만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아빠, 빨리 가야 해. 서연이가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생각을 털어내고 회사로 향했죠. 하지만 하루 종일 아침에 그 이상한 느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 시작된 변화들이 있었어요. 수정이가 화장을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꾸미는 것을 좋아했지만 마트 갈 때도 학부모 모임에 갈 때도 예전보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새로운 화장품들도 하나둘 늘어갔죠. 여보, 요즘 화장품 많이 사네. 민수가 물었을 때 수정이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예전처럼 안 되더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예전에는 식탁 위나 거실 소파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핸드폰을 어느 순간부터 항상 뒤집어서 놓거나 가방 안에 넣어두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빨래를 넣을 때도 항상 핸드폰을 들고 다녔어요. 여보, 화장실까지 핸드폰을 왜 가져가냐고 물었을 때 수정이는 그냥 습관이야. 심심해서라고 답했죠. 세 번째는 외출이 잦아진 것이었습니다. 원래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던 수정이가 갑자기 친구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나가? 요즘 자주 나가네. 민수가 말하자 수정이는 언니들이랑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잖아. 그래도 너무 자주 아닌가 싶었지만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네 번째 변화는 대화가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정이가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민수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그냥 별거 없어? 이런 식이었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한 달 전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가려고 했어요. 수정이도 함께 가자고 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정이가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누가 전화했어? 언니가 급한 일이 있대. 무슨 급한 일인데?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수정이의 표정이 굉장히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럼 우리끼리 가자. 엄마는 언니 만나러 가시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다음에 같이 가자. 수정이가 급하게 준비하고 나갔어요. 민수는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갔지만 내내 찝찝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 수정이의 언니들과는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렇게 급하게 불러내는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재미있어 했지만 민수는 계속 수정이 생각만 났어요.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는데 수정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졌죠. 밤 10시가 되어서야 수정이가 돌아왔어요. 일이 그렇게 오래 걸렸어? 응,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어. 무슨 일인데? 그냥 가족 문제야. 말하기 좀 그래. 수정이는 피곤하다며 바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수정이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던 것 같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쓰던 향수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민수의 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다음 주부터 민수는 수정이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정이의 모든 행동을 체크하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수정이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난 후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어디가? 마트 가야 해. 그리고 은행도 들러야 하고.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정이가 나간 후 민수는 회사에 갔는데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해 봤더니 없었습니다. 2시, 3시에 전화해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에 수정이에게 물어봤죠. 오늘 장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 아,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있어서 커피 마셔서. 누구? 중학교 동창이야. 마트에서 우연히 만났어. 아, 그래. 민수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화요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외출한다고 하더니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갔다가 엄마를 만났다고 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셔? 아니야, 정기검진 받으러 가셨는데 심심하다고 해서 같이 있었어. 그럼 어머니께 안부 전화라도 드려야지. 아, 괜찮아. 내가 이미 인사 다 했어. 수정이가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더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저녁 8시쯤에 수정이 핸드폰이 울렸는데 수정이가 급하게 봤더니 다른 방으로 가서 조용히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20분 넘게 길었어요. 누구 전화였어? 아, 보험회사. 보험회사가 저녁에 전화를 해? 응, 뭔가 확인할 게 있다고 하더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목요일 밤에는 결정적인 장면을 봤어요. 수정이가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었는데 민수가 갑자기 나타나자 깜짝 놀라면서 핸드폰을 뒤집어서 놓았습니다. 누구한테 문자 보내? 아, 아무도 아니야. 그냥. 수정이의 표정이 정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들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민수가 일찍 퇴근했어요. 수정이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수정이는 또 어디 갔나 보더라고요. 저녁에 수정이가 돌아와서 물어봤죠. 오늘 어디 갔어? 일찍 들어왔는데 집에 없더라. 아, 마트 갔다가 친구 만났어. 또 친구? 응,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고 있어. 수정이의 대답이 어쩐지 어색했습니다. 그 주말 민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요일 저녁 수정이가 또 전화를 받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민수가 몰래 문 앞에서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어쩐지 애교스러운 톤이었어요. 응, 알겠어. 그래, 조심해서 가. 응, 나도. 마지막 부분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평소 친구들과 통화할 때와는 다른 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수는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정이가 외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죠. 다음 주부터 민수는 수정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수정이가 외출할 때 시간을 체크하고 돌아오는 시간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의 옷차림이나 화장 상태도 유심히 봤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패턴을 파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특별히 어디 간다고 할 때는 화장을 더 신경 써서 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사용 패턴도 계속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핸드폰을 이제는 항상 자기 옆에 두거나 뒤집어서 놓았어요.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수정이의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수가 집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줬는데 요즘에는 뭔가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2주가 더 지난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수정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작은 소리로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조용조용 말하고 있었거든요. 내일 몇 시에? 그 장소 알고 있어. 응, 조심할게. 민수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어봤는데 수정이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정이는 민수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방금 나왔어. 누구랑 통화했어? 아, 친구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응,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수정이의 표정이 정말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비밀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죠.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수정이의 행동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민수는 회사에서 집중이 전혀 안 되었어요. 계속 수정이 생각만 났거든요. 점심시간에 집에 전화해 봤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2시, 3시에 다시 전화해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4시쯤에 수정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있어? 전화 안 받네. 30분 후에 답이 왔어요. 미안, 병원에 있었어. 핸드폰 소리 못 들었어. 무슨 병원? 그냥 검진 받으러. 혼자? 응. 그날 저녁 수정이가 돌아왔을 때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병원에서 뭐래? 아, 별거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결과는 다 정상이야. 하지만 수정이에게서 병원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쓰던 향수가 아닌 좀 더 진한 향수였어요. 그 주말 민수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정이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뭔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일요일 밤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정이의 통화를 녹음해 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이게 옳은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심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월요일 민수는 전자상가에 가서 작은 녹음기를 샀어요. 요즘 나오는 건 정말 작았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에 몇 시간도 녹음이 가능했어요. 화요일 아침 수정이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시장에 간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가기 전에 거실 소파 쿠션 사이에 녹음기를 숨겨뒀어요. 수정이가 주로 전화 받는 곳이 거기였거든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습니다. 과연 오늘 누군가와 통화를 할까?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녹음기를 확인해 봤더니 3시간 분량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TV 소리나 일상 소음이었지만 중간에 20분 정도 통화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날 밤 수정이와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서재에서 혼자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의 일상적인 통화 같았어요.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나도 그래. 정말 그리워. 그 순간 민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자신이 알고 있던 수정이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톤이었거든요.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정이의 목소리만 녹음된 거였죠. 응, 나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 당신이 없으면 하루가 안 가는 것 같아. 정말 사랑해.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민수는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수정이가 다른 남자에게 사랑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그 녹음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15년 결혼 생활, 두 아이와의 가정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건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수는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거실뿐만 아니라 수정이가 자주 있는 부엌에도 설치했죠. 그리고 수정이의 외출 패턴도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그날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말입니다. 3일 후 또 다른 통화가 녹음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그 카페에서 만날까? 2시? 좋아. 나도 빨리 보고 싶어. 응, 조심해서 가. 민수는 그 즉시 알았어요. 수정이가 내일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수정이를 미행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수정이는 1시 30분쯤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민수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어요. 수정이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역 근처의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카페 건너편에 있는 다른 카페에서 지켜봤습니다. 10분 정도 지나니까 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어요. 나이는 민수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수정이 테이블로 가서 앉는 걸 봤을 때 민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수정이가 그 남자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민수에게는 오랫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밝은 미소였습니다.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는 그 시간 동안 계속 지켜봤죠. 때로는 손을 잡기도 하고 수정이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후 4시쯤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민수는 더 따라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정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게 말입니다. 그날 저녁 수정이가 돌아왔을 때 민수가 물어봤어요. 오늘 뭐 했어? 쇼핑했어? 그리고 친구 만났고. 어떤 친구? 대학교 동기. 거짓말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정이의 아버지인 박영수 씨가 갑자기 집에 찾아온 거예요. 65세의 영수 씨는 전직 사업가로 평소에도 딸을 많이 아꼈습니다. 수정아, 사업 어떻게 되어 가냐? 영수 씨가 말하다가 민수가 있는 걸 보고 당황했어요. 아, 민수 왔구나. 아버지, 무슨 사업 말씀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수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 그게. 영수 씨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냥 동네 부녀의 바자회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영수 씨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간 후 민수는 수정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사업 이야기를 하셨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네 일이야. 하지만 민수는 확신했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또 다른 녹음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수정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왔었어. 민수한테 들킬 뻔했어. 조심해야겠어. 그리고 내일 미라 언니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어. 미라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민수는 기억을 떠올렸어요. 수정이의 중학교 동창으로 최근에 카페를 차렸다고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8세의 미라는 수정이와 오랜 친구 사이였죠. 혹시 미라가 수정이의 외도를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미라의 카페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카페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정이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어제 봤던 그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세 사람이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연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가셨어? 집에 안 계세요. 아, 서연아. 아빠가 조금 있다가 집에 갈게. 엄마는 친구 만나러 나가셨어. 알겠어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요즘 자주 전화하시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요. 뭔가 비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서연이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는 14세답지 않게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아빠, 그리고 엄마가 새로운 옷도 많이 사셨어요. 아빠 몰래 말이에요. 민수는 딸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카페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렸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어요. 민수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수정이가 돌아왔을 때 민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디 갔어? 미라 언니 카페에 갔어. 새로 차린 카페 구경하러. 누구랑? 혼자.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인터넷에서 그 남자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본 얼굴을 기억해서 SNS를 뒤져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남자가 바로 김재호, 민수의 대학교 동기였던 것입니다. 39세의 재호는 졸업 후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민수는 재호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때는 친한 사이였지만 졸업 후에는 가끔 연락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3개월 전 민수의 생일 파티에 재호가 왔었어요. 그때 수정이와 재호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났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민수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자신의 친구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녹음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수정이와 재호의 통화였습니다. 재호야, 오늘 민수한테 들킬 뻔했어. 조심해야겠어. 응, 나도 그래.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잖아.
민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수정이와 재호가 자신들의 관계를 공개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이혼을 하겠다는 뜻일까? 민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1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아빠, 엄마가 왜 요즘 자주 울어? 나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방에서 울고 있었어. 11세 준호의 순수한 질문에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좀 피곤하신가 봐. 하지만 민수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가 재호에 대해 더 조사하던 중 재호의 SNS에서 한 여자의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최지혜라는 35세 여성이었는데 재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날짜를 보니 최근에 올린 것들이었어요. 민수는 더 자세히 조사해 봤습니다. 지혜는 재호의 전 연인으로 몇 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가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재호와 다시 만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재호가 수정이와 만나면서 동시에 지혜와도 만나고 있는 건가? 며칠 후 민수는 더 충격적인 녹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재호가 수정이에게 전화를 건 내용이었어요. 수정아, 나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뭔데? 지혜가 돌아왔어. 지혜? 내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 말이야. 수정이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소중해. 민수는 이 통화를 들으며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재호가 수정이와 지혜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수정이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재호야, 나는 처음부터 말했잖아.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재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지혜와는 과거의 일이야.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또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민수와 수정이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때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수정이가 아들을 보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민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수정이가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나는 결정했어.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해. 뭐? 갑자기 왜? 오늘 준호가 아팠는데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뭔지 알겠더라. 민수는 이 통화를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재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정아, 한 번만 더 만나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수정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알겠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이 통화를 들으며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혹시 수정이가 마음을 다시 바꾸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혜가 수정이에게 직접 전화를 건 거예요. 수정 씨죠? 저는 최지혜라고 합니다. 재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정이는 당황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여자가 만난다니 민수는 상상만 해도 아찔했어요. 그날 오후 수정이가 외출했을 때 민수는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수정이와 지혜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악수를 하며 헤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집에 돌아온 수정이에게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 갔어? 친구 만났어. 어떤 친구? 그냥 새로 알게 된 사람이야. 수정이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정이가 재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어요. 재호야, 지혜 씨를 만났어. 뭐라고 했어? 지혜 씨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이야. 재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정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응,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그리고 지혜 씨와 행복하게 살아. 민수는 이 통화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수정이의 마음이 진짜 자신에게 돌아온 건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댁에 놀러 간 후 집에는 민수와 수정이만 남았어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수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앉아봐. 수정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거든요. 여보가 요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지? 수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 다 알고 있어. 지난달부터 계속 지켜봤거든. 당신이 뭘 안다는 거야? 통화도 녹음했어. 수정이가 주저앉았어요. 당신이 녹음을? 응, 내가 그 남자랑 하는 통화 다 들었어. 수정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남자가 누구야? 재호야. 재호? 우리 대학교 동기 재호 말이야? 응. 민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친구가 자신의 아내와 그런 관계였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3개월 전 당신 생일 파티 때부터.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아니었어. 그런데 어떻게? 수정이가 한참을 울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뭔 소리야? 내가 언제? 요즘 집에 와도 나한테 관심 없고 아이들하고만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같았어. 그렇다고 해서 외도를? 처음에는 그럴 생각 없었어. 정말로. 재호가 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냥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했어. 사업? 온라인 쇼핑몰이야. 재호가 제안해서 내가 도와주고 있었어. 그럼 내가 요즘 자주 나간 건? 응, 사업 때문이었어. 그런데 재호가 나한테 고백했을 때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 민수는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려고? 아니야, 나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 어제 재호한테 마지막 통화했잖아. 나 다 들었어. 정말? 응, 지혜라는 사람과 만난 것도 알고 있어. 수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혜 씨가 재호의 옛 연인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재호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지혜 씨라는 걸 알았어. 나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끝내기로 한 거야? 응,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가 아팠을 때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뭔지 깨달았어. 민수는 그때 수정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구나. 맞아. 나는 정말 외로웠어. 15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내 꿈도 잃어버리고 그냥 엄마, 아내 역할만 했어. 그때 재호가 나한테 사업을 제안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사업은 계속할 거야? 하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반대하면. 아니야, 해봐. 나도 도와줄게. 정말? 응, 우리 함께 해보자. 수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재호는 지혜 씨와 다시 만나기로 했어. 사실 재호도 나보다는 지혜 씨를 더 사랑하고 있었거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재호가 서 있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들어와. 민수가 말했습니다. 재호가 들어와서 두 사람 앞에 앉았어요. 나는 수정이를 정말 좋아했어. 하지만 수정이는 끝까지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 그리고 지혜가 돌아왔을 때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 너희는 어떻게 될 거야? 우리는 다시 시작할 거야. 그리고 사업도 함께 할 거고. 재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야. 나는 지혜와 새 출발할 거야.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계속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 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왔어요. 민수야, 내 딸이 잘못했지만 그 아이도 나름 고민이 많았어. 15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자신의 꿈을 잃어버렸거든.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정이의 꿈도 응원해 줄게요. 영수 씨가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수정이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연아, 준호야, 엄마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어. 정말요? 서연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온라인 쇼핑몰이야. 여성 의류를 파는 거지. 우와, 엄마 대단해요. 아빠도 도와주세요. 물론이지. 아빠가 컴퓨터 전문가니까 웹사이트 만드는 걸 도와줄 거야. 준호도 신이 났어요. 나도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야, 준호야.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이야. 그런데 엄마, 그동안 왜 비밀로 했어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반대할까봐 걱정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이야기할 거야. 가족끼리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주부터 민수는 본격적으로 수정이의 사업을 도왔습니다. IT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웠어요. 수정이의 패션 감각과 민수의 기술적 지식이 만나니까 시너지 효과가 났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재미있네. 맞아. 우리가 진짜 파트너가 된 것 같아. 미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미라의 카페에서 수정이의 옷들을 전시하고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우리 정말 대단하다. 주문이 계속 들어와. 정말 신기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옷을 좋아한다니. 수정이는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한 달 후 재호와 지혜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미국에서 마케팅을 전공했던 전문가였어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해외 진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지혜 씨가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사람이 함께 사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서연이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SNS 마케팅을 맡아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엄마의 옷들을 홍보했습니다. 엄마, 제가 만든 동영상 조회수가 10,000회를 넘었어요. 정말? 우리 딸이 마케팅 천재네. 준호는 택배 포장을 도와주며 가족 사업에 참여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도 몰래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수정아, 이걸로 매장도 하나 얻어봐. 아버지,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내 딸이 성공하는 게 내 꿈이었어. 이제 그 꿈이 이뤄지는구나. 영수 씨의 지원으로 수정이는 실제 매장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 후 가족 스토어라는 이름의 온라인 쇼핑몰이 정식으로 오픈했어요. 개장 첫날부터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야? 정말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야? 진짜야. 우리가 해냈어. 민수와 수정이는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꿈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동반자가 된 거죠. 여보, 우리 부부 상담도 받아볼까? 좋은 생각이야. 우리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자.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분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 강한 부부가 되셨네요.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재호와 지혜도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수정아, 우리 결혼식에 꼭 와줘. 물론이지. 우리 가족 모두 갈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 스토어는 이제 지역에서 유명한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어요. 직원도 5명이나 고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좋은 아내이자 엄마였어요. 여보, 오늘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 정말? 우리 사장님 대단하네. 민수도 회사 일과 함께 가족 사업을 병행하면서 더 충실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의미 있었어요. 아빠, 오늘 회사 일 어땠어요? 좋았어. 그런데 우리 가족 사업이 더 재미있어.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부모의 사업을 도우면서 경영 마인드를 기르고 있었어요. 엄마, 이번 달 SNS 마케팅 효과가 지난달보다 30% 증가했어요. 정말? 우리 딸이 마케팅 전문가가 다 됐네. 나중에 엄마 사업 물려받을 거예요. 서연이의 말에 모든 가족이 웃었습니다. 재호와 지혜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민수 가족 모두가 참석해서 축하해줬습니다. 재호야, 정말 축하해. 지혜 씨도 축하드려요. 고마워, 민수야. 너희 덕분에 나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 지혜도 수정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수정 씨, 저희가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제 우리는 모두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좋은 친구니까요. 결혼식 후 네 사람은 더 큰 사업을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해외 마케팅 경험과 재호의 투자 노하우, 수정이의 패션 감각과 민수의 기술력이 합쳐지니까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우리 이제 해외 진출도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아시아 시장부터 시작해보자. 미라의 카페도 덩달아 성장했어요. 수정이의 사업 성공으로 카페에도 손님이 많이 늘었거든요. 수정아, 너 덕분에 내 카페도 대박 났어. 우리 정말 환상의 콤비야. 언니, 이제 카페 체인점도 낼 수 있겠네요. 정말 꿈만 같아. 영수 할아버지는 딸의 성공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업가가 될 줄 몰랐어. 그리고 민수, 너도 정말 대단해. 딸을 이렇게 지원해줘서 고마워. 아버지,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1년 후 가족 스토어는 더욱 확장되어 전국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지역 일자리도 50개나 창출했어요. 수정이는 지역 여성 기업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꿈만 같아.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당연한 거야. 원래 능력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이제 우리는 진짜 파트너야. 그해 크리스마스, 두 가족이 함께 모여 파티를 열었습니다. 재호와 지혜도 참석했고 미라와 영수 할아버지도 함께 했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건배하자.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그때를 돌이켜봤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더 강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일들이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구나.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어.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가족 정말 멋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우리 가족이 제일 좋아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두 아이의 말에 민수와 수정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날 밤 민수와 수정이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 꿈을 지지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나도 많이 배웠어. 앞으로도 우리 서로를 믿고 지지해주자. 약속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2년 후 가족 스토어는 해외 진출에도 성공했어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이제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수정이는 성공한 여성 기업인으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었고 강연 요청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사업이 성공해도 가족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어요. 매주 일요일은 가족의 날로 정해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녹음기까지 설치하면서 의심했던 게 부끄럽네.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었을까? 맞아.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이제는 어떤 비밀도 없잖아. 민수는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신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의심하기 전에 직접 대화를 나눠보세요. 소통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수정이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제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어요. 서연이와 준호도 성장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경영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준호는 중학생이 되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두 아이 모두 부모의 사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딸의 성공을 보며 항상 흐뭇해 하셨어요. 내가 살면서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 내 딸이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정말 감사한 일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가 말했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더 강한 가족이 되었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도 가족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의 꿈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의심보다는 대화를, 오해보다는 이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더 큰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